이번 시간에는 3편의 환경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양 3상의 구성비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이 토양 3상, 이 3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토양을 구성하는 세 가지 형태. 그래서 고상과 기상과 액상의 비율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상, 이 고상이라는 건 흙 알갱이, 이 토립을 고체 상태, 그리고 이 고체 상태 사이에, 흙 알갱이 사이에 있는 이 공극, 이 빈 공간을 기체가 메꾸고 있느냐, 액체가 메꾸고 있느냐, 이걸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고상이 50%, 2대 25%, 25%. 그래서 2대 1대 1 정도가 가장 알맞은, 작물 생육에 알맞은 이 상태라고 그랬는데, 이 기상에서는 이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요. 액상에서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비가 오게 되면 고상이는 그대로인데 기상은 감소하고 액상이 증가하는 경우, 이럴 수 있고, 건조한 경우에는 반대로 기상은 그대로인데 고상은 그대로인데 액상은 증가하고 기상은 증가하고 액상이 감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액상이 증가하고 기상이 감소하게 되면 습해가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인 경우, 기상은 증가하고 액상이 감소했을 때는 이 건조해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성비로 옳은 것, 50%, 25%, 25%. 정답은 2번. 이 토양의 입단 파괴 요인했습니다. 입단, 흙 알갱이들이 뭉쳐서 이 덩어리를 이루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1번, 경운 및 쇠토. 이 흙을 갈아엎고 쇠토, 흙 덩어리를 부수면 덩어리 진 게 깨지겠죠. 파괴 요인 맞고요. 2번에 유기물의 시용. 유기물 시용을 하게 되면 입단이 촉진됩니다. 토양 피복, 입단 형성. 두가작물 재배, 입단 형성. 그러면 파괴 요인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유기물을 투입하면 지력이 증진될 것이다. 그렇겠죠. 유기물이 투입되면 이 유기물이 무기화를 거쳐서 양분을 공급합니다. 2번,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했는데 이거 반대로 얘기했죠. 이 사양토가 통기성이 좋습니다. 왜? 이 사양토 하고 점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점토는 점토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 대공극이 적어요. 통기성이 좋기 위해서는 대공극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과 통기성이 개선된다 했는데, 이 입단화가 되면 이 대공극과 이 소공극이 모두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공극이 증가하게 되면 투수 통기성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소공극이 증가하면 보수 이 보비력이 좋아질 것이다. 깊이 가리라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이것도 옳은 표현. 정답은 2번. 4번, 토양의 입단화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 했습니다. 땅 밟기를 자주 한다, 유기물을 시용한다, 물대기 자주 한다, 붕소를 시용한다. 이 중에서는요, 이 유기물 시용이죠. 그래서 입단화 형성, 이 입단화 방법 중에 1, 2번이 유기물하고 석회입니다. 정답은 2번. 5번, 토양 입단 파괴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유기물 시용, 입단 형성, 피복작물 재배, 입단 형성, 비와 바람 파괴, 이 경운 파괴. 그러면 디귿, 리을. 정답은 4번. 6번, 토양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나트륨 이온 첨가. 이 나트륨 이온은 이 대표적인 입단 파괴의 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수화 반지름이 커서 이 흙 알갱이들이 서로 이렇게 이 엉기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 이 나트륨 이온 첨가. 정답은 1번이겠고요. 유기물이라든가 콩과작물, 피복작물 재배는 오히려 입단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7번, 토양을 입단 구조로 만들기 위한 토양 개량제.
OED는 증발 억제제고요. 2번에 아크릴소일. 아크릴소일이 이 토양 개량제죠. 그래서 아크릴소일이라든가 크릴륨 같은 경우가 입단 형성을 위한 토양 개량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8번. 다음 중 토양 내 통기성과 산소 부족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원예 식물 했습니다. 오이, 당근, 멜론, 배추, 가지, 상추, 감자, 무. 요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가지하고 상추 같은 경우에 이러한 습한 토양에서도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9번. 직근류를 점질 토양에서 재배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1번. 겉모양이 나빠진다. 오른편이죠. 사질 토양에서 이 모양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문제점, 겉모양이 나빠진다.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육질이 치밀하지 못하다 했는데 이 점질 토양에서 재배하면 육질이 치밀해집니다. 그리고 쓴맛과 매운맛, 이것은 사질 토양에서, 그리고 저장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사질 토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0번. 다음 중 물주기가 어려운 지역에 사질 토양에서 재배가 바람직한 작물 오이, 땅콩, 고추, 토마토, 이런 그 내건성이 강한 작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땅콩 같은 경우가 내건성이 가장 큽니다. 정답은 2번. 11번. PF 값은 무엇을 나타내는 단위인가 했는데 PF 토양 수분 장력을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토양의 수분 함량을 우리가 표시를 했죠. 이 정답은 3번. 12번. 이 토양의 수분을 pF값 낮은 것으로부터 옳게 나열한 것 됐습니다. 토양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pF값은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화 수분일 때, 그래서 최대 용수량일 때 pF값은 0이었어요. 그러면 결합수, 모관수, 흡착수. 이 모관수가 가장 물이 많은 상태죠. 그래서 pF값 2.7에서 4.2 정도 되고요. 그리고 흡착수는 흡습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F 4.2에서 7 정도. 그리고 결합수는 pF 약 7 정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기역 이 순서로 되는 게 정답은 3번. 13번. 이 토양 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이 결합수는 식물이 흡수 이용할 수 없다. 오른편이죠. 왜? 결합수는 이 흙 알갱이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존재하는 이 수분이기 때문에 흡수 이용할 수 없습니다. 2번. 이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물의 이동을 보면 이 포텐셜 값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고요. 그리고 삼투압은요, 삼투압이 낮은 곳에서 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 물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